햇반 전쟁이라 불리는 CJ와 쿠팡의 납품 단가 협상은 작년 말부터 시작됐었던 전쟁인데요. 지금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이제는 마케팅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해가 될 거냐 궁금해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싸움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싸움이 벌어졌고 앞으로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갈 거고, 투자자로 가면 CJ 제일제당이 투자하는 게 좋을지 쿠팡이 투자하는 게 좋을지, 이런 고민들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싸움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 아시아에서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작년 말에 CJ 제일제당은 돈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공급가를 올렸고 쿠팡은 더 낮춰야 됩니다. 기업을 하다 보면은 갑과 을이 나뉠 수밖에 없는데, 유통사가 꼭 갑이고 생산자가 을이다, 이게 아닐 때도 있습니다. CJ급의 대기업은 유통사를 누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제1의 식품회사죠. 그런데 촉발된 원인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었어요.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곡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식품회사들이 제품 가격을 올려도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식품회사들 보면은 작년에 가격은 올렸는데 오히려 영업이익이 줄어듭니다. 한마디로 그만큼 고객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약간의 가격 인상은 고객에게 전가가 가능하지만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전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눠서 전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식품회사뿐만 아니라 시멘트라던가 다른 업종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가격 인상이 되면은 구매가 감소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가격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특히 유통회사들 같은 경우는 싸게 사와야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가격을 누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통사들도 누구냐에 따라서 그 힘이 센 곳이 있고 약한 곳이 있죠. 그래서 가장 셌던 곳이 지금 쿠팡이 된 거고, 쿠팡과 CJ 1등과 1등의 싸움이 된 거죠. 국내 1위 식품회사는 CJ 제일제당입니다. 특히 온라인 구매가 많은 즉석식품 쪽은 시장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CJ와 오뚜기가 합치면은 시장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구조거든요. 되게 이런 점유율을 가지면은 공급자가 시장 가격을 결정합니다. 시멘트 같은 경우도 가격 인상을 레미콘에 통보하면서 시작을 하죠. 레미콘은 결제를 안 하면서 거부하고 파업을 하고 갈등을 벌였을 때 진짜 갑인 건설사가 와서 중재를 하죠. 식품업은 이걸 중재할 곳이 별로 없어요. 식품회사들은 인플레이션 부담을 전달하기 위해서 공급 가격 인상을 통보하고, 유통업체는 이걸 수용해서 다시 고객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유통회사가 경쟁사보다 물건을 싸게 팔 수 있으면 훨씬 유리해질 겁니다. 지금 유통의 신흥 강자가 쿠팡인데요. 쿠팡 방식은 내가 직매입을 해서 고객들한테 파는 방식을 써요. 로켓 배송이라든가 새벽 배송들. 그런데 일반적인 유통 3사들은 내가 물건을 사오질 않습니다. 그냥 진열해주고 판 다음에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하죠. 이 물건 가격이 비싸든 싸든 크게 신경 쓰진 않아요. 다만 다른 유통사랑 가격이 더 싸면 안 되겠죠. 그건 싫어하겠죠. 근데 직매입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리스크를 지는데 훨씬 더 물건을 싸게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리스크를 내가 다 떠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시장 구조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직매입을 하는 시스템이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직매입이 아니고 쿠팡만 직매입입니다. 공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애매한 거죠. 그동안의 룰이 다른 거예요. 그냥 내가 가격 정하는 대로 하더라도 다른 유통사들은 가격에 대해서 반발이 없었는데, 이번에 쿠팡은 반발을 하는 거죠. 마진율을 높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내가 직매입 다 하니까 싸게 줘. 가격 싸움을 할 일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이제 햇반이 됐던 거고, 햇반 전쟁이라 불리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 이후에 직매입 물량을 다 빼버렸죠. 비비고라던가 햇반을 로켓 배송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쿠팡은 이제 PB 상품들, 곰곰이라는 브랜드를 활용해서 직접 팔기 시작했죠. 최근에 나온 뉴스가 뭐였냐면, 쿠팡의 식품 시장 성장률이 20%나 성장했다는 걸 보여줘요. CJ 물량을 다 뺐는데 20%를 성장했다. 햇반이 빠지고 나니까 중소식품 업체들의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가장 많이 늘어난 데는 1000%가 상승을 했어요. 매출이 100배 이상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중소업체들한테 PB 상품을 주고 마케팅을 밀어주면은 매출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CJ 제일제당도 쿠팡을 배제하는 전략을 썼죠. 쿠팡의 가장 큰 경쟁자인 네이버를 잘 활용하고 있고, 11번가, 쓱닷컴, G마켓 같이 다른 업체들과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습니다. CJ 같은 경우는 식품회사이면서도 대한통운, 물류를 가지고 있죠. 쿠팡 배송, 물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류 플랫폼을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류 플랫폼 간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 싸움이 굉장히 오래 갈 거라 봅니다. 유통업체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업 모델이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경쟁사와 똑같은 상품을 팔기 때문에 비싸게 파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싸게 사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통업은 그래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처럼 내가 많이 살 테니까 싸게 달라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PB 상품이 등장하고 나서는 새로운 공격 옵션이 생겼어요. 안 팔 거야? 싸게 안 줄 거야? 그럼 PB로 갈게, 이러면서 가격 조절을 하는 거죠. 자체 PB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회사들은 이 회사보다 더 싸게 팔기도 쉽지가 않고, 판다 하더라도 마진율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식품회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 점차적으로 유통사로 넘어가고 있다. 유통사가 모두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쿠팡 위주로 가고 있다. 제조사 같은 경우는 브랜드에 따라서 경쟁사 대비 비싸게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허쉬 초콜릿 같은 경우는 다른 초콜릿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파는데 잘 팔리고 있죠. 그만큼 브랜드 해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브랜드가 약하면 피 튀기는 가격 싸움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마진율도 낮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회사는 매력이 없죠. 햇반이 브랜드보다는 가격에 대해서 고객이 더 민감하다라는 거를 이번에 보여준 사례예요. 그래서 식품회사는 브랜드가 절대적인 곳에 투자를 해야 돼요. 비싸도 나는 이것만 먹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야 돼요. 그 브랜드에 투자하면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팡이 코카콜라를 빼고 PB콜라를 밀었다? 안 통할 겁니다. 기호식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브랜드를 많이 따지죠.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해외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의 유통업체들, 생산업체들을 보면은 인플레만큼 가격 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식품업체들 실적이 나빠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식품업체인 타이슨 푸드, 고기류를 꽉 쥐고 있죠. 여기도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고요. CJ 제일제당도 보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그 케찹으로 유명하죠. 실제로 케찹만 파는 게 아니라 다양한 소스류들 많이 파는데, 크래프트 하인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하락세입니다.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의 이마트 같은 경우도 주가가 지금 계속 내리 흐르고 있고요. 미국에도 타겟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주가가 내리 흐르고 있습니다. 마진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글로벌 유통사들은 좀 달라요. 월마트도 보면은 1년 내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한 40% 정도 올랐어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3개월 만에 주가가 꽤 올랐습니다. 글로벌 유통사들은 자기만의 유통 방식, 마진을 남기는 방식으로 지금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죠.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멤버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기본 마진을 가져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되면 될수록 코스트코로 사람이 더 몰립니다. 싸다고 생각하죠. 분명 내가 낸 회비가 있는데 회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싸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이 삽니다. 코스트코를 가면은 사람들이 더 큰 카트를 끌죠. 그리고 그 카트를 꽉꽉 채웁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 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반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식품주에 투자해야 될 타이밍도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곡물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요. 제조사는 시간이 지나면은 마진을 회복하게 됩니다. 제품 가격은 이미 올랐는데 곡물 가격이 떨어져요. 유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하고 있어요.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마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식품회사는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해외로 수출하는 효자 상품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내수 시장에 갇혀 있었는데 80억 인구를 대상으로 물건을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매출의 성장폭은 무한대로 바뀌게 됩니다. 매출 성장률만큼 계속 성장할 거로 가정하기 때문에 주가가 급상승하게 되는 거죠. 라면으로 대표되는 농심 주가는 벌써 2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미국이랑 아메리카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죠. 매출 증가, 원가 감소, 해외 인기, 이 3박자를 갖춘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햇반 전쟁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겠죠. 마진이 좀 나오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는 2차 햇반 전쟁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라고 봐요. 쿠팡의 힘이 나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쿠팡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쿠팡은 단순히 온라인 쇼핑뿐만 아니라 직매입 전략을 쓰고 있고, 물류센터를 졌고 독자적인 배송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CJ가 가진 대한통운과 경쟁사가 되고 있죠. 대한통운 주가를 보면은 1년 동안 30% 하락했어요. 그리고 쿠팡플레이는 CJ의 티빙과 경쟁을 합니다. CJ E&M 주가도 올 초 대비 30% 하락했어요. 둘의 사이가 단순히 식품회사와 유통회사 수준이 아니라 물류회사들 그리고 컨텐츠 회사까지 붙고 있기 때문에 둘의 사이가 더 앙숙이 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쿠팡의 롤모델인 아마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 1686배가 올랐고 10년 동안 8배가 올랐어요. 한국의 유통업은 큰 혁신이 없으면은 쿠팡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혁신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쿠팡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쿠팡의 올해 PER은 58배입니다. 내년에는 29배, 내후년에는 21배로 정상화가 돼요. 그럼 2년 뒤 PER을 봤을 때는 성장성 대비 주가가 비싸지 않다. 반대로 말하면은 쿠팡이 성장하는 만큼 경쟁사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018년에 이마트 주가가 32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8만 원이에요. 다른 쇼핑회사들 주가도 하락세예요. 명운이 걸렸기 때문에 다음번 2차 햇반 전쟁은 지금보다 더 큰 전쟁이 되지 않을까. 이제 쿠팡 대 나머지 유통사들, 나머지 물류회사들, 나머지 컨텐츠 회사들이 정면 대결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단순하게 식품회사 대 유통사가 싸운다, 마진율로 싸운다 이런 관점보다는 대체 왜 싸우는지,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른 나라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비교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